수요일 친절한 경제에 권혜리 기자 나와 있습니다. 권 기자, 우리 수출을 더 힘들게 하는 변수가 최근에 등장했다고요. 네. 물건을 실을 배가 없다니 이게 어떻게 된 겁니까? 네, 바닷길에서 이른바 한국 패싱 현상이 최근에 지속되고 있다고 해서 걱정입니다. 우리 수출품을 실어 보내야 하는데 이걸 실어 보낼 배가 한국에 들어오려고 하질 않고 그냥 지나가 버린다고 무역협회가 보고서를 통해서 우려를 나타냈습니다. 주요 해외 선사들이 중국에서 물량을 모두 채워서 한국에 정박하지 않는 한국 패싱 현상이 나타나고 있는데, 그것 때문에 우리나라가 웃돈을 준다고 하더라도 선복을 구하는 것 자체가 좀 어려워진 상황입니다. 한마디로 최근에 중국 공급 과잉이 한국 패싱 현상의 원인이라는 겁니다. 중국은 원래 세 개의 공장으로 통했지만요. 지난해 말부터 본격화된 최근의 수출 경향은 차원이 다릅니다. 남들이 따라올 수 없을 만큼 가격을 한참 내린 어마어마한 물량을 중국 밖으로 문자 그대로 밀어내기. 그나마 지금 미국 관리들 중에서는 중국과 협상을 하자는 파인 걸로 알려진 제닛 옐런 미 재무장관마저 지난 4월에 중국을 방문했을 때 중국의 최근 생산 능력은 세계가 감당할 수 있는 규모를 상당히 넘어섰다고 지적했습니다. 중국 정부가 경제를 띄워보려고 최근에 일단 공장을 많이 돌리게 합니다. 그런데 뭘 만들어도 워낙 불황이다 보니까 자국 안에서는 소비가 잘 되지 않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막대한 재고가 그냥 창고에 그득그득 쌓이게 되고 이걸 대폭 할인해서라도 해외로 팔자. 이런 식의 수출이 지금 중국에서 대규모로 일어나고 있습니다. 이렇다 보니까 이런 중국산과 조금이라도 겹치는 제품을 만들어 파는 사람들, 나라들, 기업들은 모두 고전할 수밖에 없고요. 미처 생각하지 못한 불똥이 바로 옆 나라, 우리까지 튀고 있다는 겁니다. 중국에서 실을 수 있는 물량이 워낙 대규모니까 주요 선사들이 중국을 우선순위로 삼겠죠. 한국 물건은 실을 여력이 없어요. 거절하고 부산항이 패싱당하는 모습이 나타나고 있다는 게 무역협회의 진단입니다. 네, 이렇게 되면 더 어려워지는 거는 대기업보다는 중소기업들이겠죠. 네, 대기업들은 사실 주로 장기 계약을 하기 때문에 이런 패싱을 당할 일이 거의 없습니다. 그런데 그때 물건을 보낼 때 현물 계약을 하는 중소, 중견 기업들의 어려움이 특히 크다는 게 무역협회의 진단입니다. 여기도 약간 되는 집만 더 잘 되는 그런 모습 같은 게 나타나는 게요. 반도체, 휴대폰 같은 IT 제품들. 최근에 우리 수출 반등세를 견인하고 있고 부가가치가 높은 IT 제품들은 거의 전부를 비행기로 실어 나릅니다. 그러니까 바닷길에서 패싱 당할 일이 없습니다. 오히려 항공운임은 지난해보다 좀 하락하고 있는 추세로 집계되기도 했습니다. 하지만 이른바 5대 IT 품목을 제외한 우리 수출품의 대부분 88.8%는 바닷길로 나서야 합니다. 특히 IT를 제외했을 때 한국 수출의 기둥이라고 할 수 있는 자동차 부품, 석유화학 제품, 기계류 같은 품목들은 배를 탈 수밖에 없는데 중견 중소기업들은 그 배를 구하기가 어렵다는 겁니다. 배를 구했다고 해도 단시간에 급등한 운임이 또 큰 부담입니다. 부산에서 나가는 선박의 운임, 이달 초를 기준으로 지난해 평균보다 무려 3.5배 급등했습니다. 상하이를 떠나는 배들의 운임이 같은 기간에 3.7배 뛰었는데요. 거의 똑같죠. 중국의 수출 선박 수요가 커지면서 중국 운임이 비싸졌고 바로 옆 나라인 우리는 운임을 거의 똑같이 올려야 겨우 배가 들어오는 겁니다. 네, 문제는 한국과 중국을 제외한 다른 바닷길. 요새 해상 운임이 오히려 좀 떨어지는 추세라는 겁니다. 다시 말해서 밀어내기 수출의 한창인 중국 옆에 붙어 있다 보니까 우리가 지게 되는 물류 비용의 부담을 다른 지역에서는 똑같이 감당하지 않아도 된다는 거죠. 네, 이런 상황이 당분간 계속될 거란 말도 있죠. 네. 그럼 어떻게 대응해야 합니까? 네, 최근에 미국과 유럽뿐만 아니라 신흥국들까지 관세 부과 같은 방법으로 중국산 과잉을 피하려고 시도하고 있는데요. 중국으로서도 쉽게 포기할 상황이 아니라는 지적도 나옵니다. 특히 중국이 미국과 유럽의 관세를 피해서 베트남, 태국, 브라질 같은 나라들로 우회 수출도 많이 하고 있는데 이대로는 이런 제3국 시장에서 우리가 또 밀어내진 중국산과의 경쟁에 피해를 입을 수 있습니다. 결국 중국과 경쟁지대를 최대한 줄이는 수밖에 없다. 우리는 기술력에 있어서 분명한 우위를 가진 고부가가치 제품, 프리미엄 제품을 중심으로 수출 구조를 계속 재편해 나가는 수밖에 없다는 게 무역협회의 진단입니다. 네, 권 기자 잘 들었습니다.
자, 근데 문제는 우리가 아까도 말씀하셨습니다만 빠른 속도로 기술을 올려서 수출할 때하고 중국은 그 속도가 더 빠르고 물량이 또 엄청나다는 특징이 있지 않습니까? 이것 때문에 이제 세계가 중국의 이런 신지 생산력을 좀 무서워하고 있다. 이렇게 볼 수도 있는 거였어요. 그렇죠. 이게 웬만큼 많이 만드는 게 아니라 태양광 패널 같은 경우는 전 세계에서 필요한 양의 2배 이상을 공급할 수 있는 생산 시설을 갖고 있다는 거예요, 중국이. 네. 그다음에 전기차 같은 경우도 워낙 중국의 전기차 공장이 많다 보니까 그 손익분기점을 맞추려면 공장 가동률이 80%는 나와야 되는데 네. 중국 전기차 공장의 평균 지금 가동률이 한 50% 정도밖에 안 된다, 이런 외신 보도들이 나오고 있거든요. 그러니까 중국 입장에서는 그나마 공장이 돌아가게 하고 회사가 안 망하려면 싼 값으로 해외 수출을 밀어낼 수밖에 없는 거고, 그렇죠. 그 업종에서 경쟁하고 있는 한국 기업, 미국 기업, 유럽 기업들은 죽어나는 거죠. 이 전기차의 경우만 보더라도 테슬라를 지금 중국의 대표적인 전기차 업체죠. 네. BYD가 좀 넘어서고 있는 거 아니에요? 엎치락 뒤치락 하고 있습니다. 작년 4분기에 BYD가 이겼다가 네. 올해 1분기에는 또 테슬라가 조금 많아지고 했다는데, 테슬라 입장에서는 지금 당장의 매출 경쟁도 중요하지만 저게 이제 그 중국의 다양한 업체들과 싸움을 하면서 테슬라는 이익률이 계속 떨어질 거예요. 그게 아마 상당히 괴로울 겁니다. 그다음에 테슬라 입장에서는 자꾸 이제 그 중국과 경쟁할 수 있는 저렴한 가격의 차종들도 내놓고 해야 되는데, 일론 머스크는 지금 그렇게 자동차 산업적인 경쟁보다는 네. 테슬라를 AI 업체로 포장해서 어떻게 좀 해보려는 생각이 강한 것 같아요. 그러니까 올해 아마 그 테슬라가 중국 차들과의 경쟁이 쉽지 않을 것이다, 이런 전망들을 이제 해외의 자동차 시장 전문 기관들이 내놓고 있습니다. 자, 이렇다 보니까 미국은 이번에는 꼭 자국의 제조업을 부활시켜야 되겠다, 이런 입장인 거죠? 그렇습니다. 그렇게 하는 이유가 아까 앞에서 말씀드린 일자리 이슈도 있고, 네. 또 하나는 결국은 이제는 이게 안보구나, 제조업 이퀄 안보 이슈구나라는 생각들을 미국의 정치권에 여야 가릴 것 없이 이제 지도자급 인사들이 갖게 된 것 같아요. 이제 그 계기는 또 우크라이나 전쟁이라고 볼 수가 있습니다. 네. 우크라이나 전쟁에서 러시아 뒤에는 중국의 제조업 생산력이 있잖아요. 그렇죠. 중국이 무기를 대주는 건 아니지만 중국이 여러 가지 상품을 수출하면 그걸 러시아가 변형을 해서 지금 무기를 만들고 있는데, 그렇죠. 그렇게 해서 서방의 지원을 받는 우크라이나를 물량으로 압도를 하고 있습니다. 그걸 지금 미국이 보면서 만약에 남중국해나 대만에서 충돌이 벌어져서 미중 간에 전쟁을 해야 되는 상황이 왔을 때 네. 중국이 쏟아내는 군함과 미사일을 미국이 과연 그 양을 감당할 수가 있겠느냐. 따져보니까 안 되겠거든요. 그런데 방위 산업을 위한 제조업이라는 거는 그것만 따로 띄어서 키울 수는 없는 거예요. 그렇죠. 민간 제조업이 바탕이 돼야 되는데 미국 사람들이 자기네 나라 내부를 보니까 너무 지금 빈틈이 많은 거죠. 그래서 이걸 보조금을 줘서라도 키워야 되겠고, 그걸 효과를 보려면 중국 상품이 밀려 들어오는 거를 무리를 해서라도 차단하지 않고는 불가능하겠다는 생각을 지금 갖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제 미국 기업들은 공장을 짓더라도 중국 같은 데 짓지 말고 미국 안에다 져라, 이렇게 사실상 강요를 하고 있는 거고, 그걸 이제 그 일반적인 해외 투자로 물건을 만들어서 들여오는 거를 막을 수는 없잖아요. 네. 그러니까 이제 미국 정부가 어떻게 하냐면 미국 국민들이 낸 세금으로 지원금을 줬는데 그걸 받은 회사들은 너희들은 최소한 그래도 중국에서 물건 만들면 안 돼. 라는 식의 압박을 지금 가하고 있습니다. 화면에 나오는 그 지나 러몬도 그 상무장관이 이제 미국에서 그런 공급망을 육성하는 정책의 담당이에요. 그런데 초고속 인터넷망을 미국 전역에 깔아서 모든 사람들이 쓸 수 있게 하는 프로젝트를 하다 보니까 광섬유 케이블부터 시작해서 미국에서 만들어지지 않는 물건이 너무 많더라는 거죠. 그래서 보조금을 지급받은 미국 기업들이 우리가 도저히 안 되겠으니까 케이블이나 통신 장비 같은 걸 좀 중국에서 갖고 와야 되겠습니다. 네. 그랬더니 상무장관이 안 돼를 한 겁니다. 지원금 받았으면 그거는 곤란하다. 근데 이런 경향이 앞으로 점점 심해지고 트럼프가 만약에 이제 대통령이 될 경우에는 더 심해질 것이다라는 얘기가 지금 워싱턴에서 나오고 있습니다. 자, 미중 사이의 관세 전쟁, 우리나라도 좀 입장이 좀 남차게 됐는데요. 관련 보도 보고 오겠습니다. 세계 최대 전기차 업체 중국 비아디의 소형 전기차 시걸입니다. 제일 저렴한 모델 가격은 $10,000 이하, 우리 돈 1,300만 원에 불과해 미국 테슬라 모델 3의 3분의 1 수준입니다. 미국 관세 확대 조치가 이런 중국의 전기차 상륙을 막으려는 목적인 만큼 일단 우리 완성차 업계에 불리할 건 없다는 분석입니다. 다만 미국 내 중국 전기차 점유율은 아직 1%에도 못 미쳐 큰 반사 이익을 기대하긴 어렵습니다.
오히려 중국산 배터리 부품과 주요 광물 등에 대한 관세 인상이 미국 내 우리 기업의 전기차 제조나 배터리 생산에 악영향을 줄 수 있다는 우려도 나옵니다. 관세 전쟁이 확산하고 갈등이 고조될 경우 보호무역주의가 심화해 글로벌 공급망에 영향이 불가피합니다. 특히 그동안 헐값에 자국 재고품을 수출해온 중국이 미국 대신 다른 국가를 공략하면서 우리에게도 불똥이 튈 수 있습니다. 자, 미중 관세 전쟁 속에서 그럼 우리나라 기업들은 어떻게 대응을 해야 됩니까? 그 미국의 안보 논리의 영향을 더 크게 받을 겁니다. 이를테면 지금은 미국에서 보조금 받고 미국 공장을 짓는 한국의 반도체 회사라든가 이런 기업들이 중국 공장의 업그레이드나 무슨 뭐 이런 걸 위해서 일부 기술을 중국에 가지고 들어가고 하는 게 가능하잖아요. 이제 그런 여지가 점점 줄어들 거고요. 네. 그런 상황에 대한 대비를 해야 될 거고, 또 하나는 중국 기업들이 이미 그 미국 시장으로 공격적으로 수출하기가 어려워지니까 그 물량을 유럽, 남미, 아프리카 이런 쪽으로 또 아주 공격적으로 밀어내고 있습니다. 그러면 네. 그런 시장에서 우리나라 기업들은 중국 기업들의 저가 상품하고 또 경쟁을 해야 되거든요. 그런 상황에 대비를 해야 될 것 같습니다. 알겠습니다. 좀 힘들어지네요, 계속. 그렇습니다. 네. 오늘 말씀 여기까지 듣죠. 이현식 SBS D 콘텐츠 제작위원이었습니다. 잘 들었습니다. 감사합니다. 거대한 포대에 담겨 창고에 쌓여 있는 건 페트칩입니다. 작은 알갱이 모양의 페트칩은 일회용 음료수병이나 식품 용기 등 다양한 분야에서 소재로 쓰입니다. 공정을 마친 페트칩입니다. 초록색 포장 하나에 1.1톤 정도 됩니다. 여름 성수기를 앞두고 재고가 없어야 하는 상황인데 지금 이 창고에만 2,200포대, 그러니까 2,200톤의 재고가 쌓여 있는 상황입니다. 약 20% 정도 싼 중국산 페트칩이 대거 수입되면서 판로를 찾지 못한 겁니다. 중국산 페트칩 수입 물량은 꾸준히 늘어왔는데 지난해인 1년 전에 비해 36.5%나 급증했습니다. 이에 일부 생산 라인 가동을 중단한 국내 업체도 있습니다. 페트 같은 경우에는 미국, 유럽, 일본 등에서 이미 덤핑 판정을 받았습니다. 한국에다 좀 더 공격적으로 수출을 진행하고 있는 것 같습니다. 인천항에 쌓여있는 철강 제품, 선박 제조나 건축 자재로 쓰이는 후판인데 모두 중국에서 들어온 것들입니다. 업계에선 중국산 철강 제품이 미국과 유럽에서 반덤핑 관세를 부과받자 한국과 동남아 등지로 밀어내기 수출하는 걸로 보고 있습니다. 일부 국내 업체는 중국산 철강 제품에 대한 반덤핑 제소를 검토 중입니다. 국내 기업들의 반덤핑 제소 건수는 지난해 8건으로 2019년 이후 가장 많았고 올해도 이미 3건이 제소됐습니다. 국제규범을 적절히 수용하면서도 관련 국내 산업에 특화된 보호수단을 강구하는 것일 것입니다. 중국과의 무역관계뿐 아니라 국내 이해관계도 복잡하게 얽혀있는 문제라 세심한 대응이 필요하다는 게 전문가들의 조언입니다. SBS 소환욱입니다.